이른바 서울시 간첩단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 일동의 입장.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미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 구금, 자백 강요를 비롯한 인권 침해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 증거의 누락과 은폐 등 증거 조작 관련한 재반 의혹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또 하나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 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참으로 아니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작금의 개탐스러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 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 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에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 3. 작금의 사태는 검찰과 국정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 권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6일 국회 법사위 야당 소속 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이상 민주당 그리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대검 국감을 통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전해철 의원의 일문일답과 그 배경을 먼저 전해철 민주당 법사위원이 설명을 해드리고,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사건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와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3년 10월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기획수사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조작되어 있고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라고 성격 규정을 함과 아울러 그 여동생이, 이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회유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 여동생이 조사를 받았던 합동신문센터라는 부분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다.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생이 작성한 진술서는 모두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가 이후에 추가로 누락되는 전형적인
검찰의 위법, 탈법 행위의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제가 지적을 했고요. 끝으로 피고인의 통화 내역 역시도, 그러니까 피고인의 여러 가지 행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중에서 통화 내용 역시도 모두가 밝혀지지 않고 일부만이 검찰의 의도에 의해서 제출됨으로 인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증거 조작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해서 기획 수사가 이루어진 충분한 정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적어도 경위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고해 줄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급기야는 2심 과정에서 증거 조작까지, 증거 위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과성, 일회성 잘못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사진이 중국에서 위조된 것이다라고 내용을 보낸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이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검찰이 사실 확인을 하고자 보낸 이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그리고 변호인이 보낸 공문서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요것이 우리 검찰이 위조한 공문서 내용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에 제출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공문서 위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사진 바로 밑에는 이 사진이 찍혔을 때 디지털로 추적해 보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2장이나 됩니다. 연변인데 국정원 걸 받아서 검찰이 위조됐다, 아니 북한에 있다라고 제출한 자료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추적 결과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아마 어제 검찰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입장은 이 위조 문서는 국정원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중국은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과연 국내의 검찰과 국정원 간의 위조 문서 사건으로 일단락할 수 없다는 점, 또 외교적 책임까지 이것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것은 창피스러운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법무부 업무 현안 보고가 법사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한 그 사후 국정감사 이후에 과연 법무부가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후 법사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